오늘은 1818년부터 1848년까지 살았던 영국의 여류작가 에밀리 브론테의 장편소설 폭풍의 언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폭풍의 언덕은 언덕 위에 있는 시골 부자의 집 이름입니다. 이 소설의 큰 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못 가진 사람인 히드클리프가 자신을 학대했던 가진 자에게 복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히드클리프라는 사내의 사랑과 집착입니다. 이 두 가지 틀과 좋은 문장 묶음을 각각의 영상으로 나누어 소개하겠고, 오늘은 복수 이야기입니다. 친부모로부터 버려진 히스클리프는 캐서린의 아버지 안쇼우 씨와 캐서린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하지만 캐서린의 어머니와 오빠 힌드레이는 히스클리프를 싫어하고 특히 힌드레이는 히스클리프를 학대합니다. 히드클리프는 마음이 밝지는 못했으나 참을성이 많은 아이 같았습니다. 심한 대접을 받아왔기 때문에 불사신이 되어 있었겠지요. 힌드레이에게 맞아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가만히 참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꼬집혀도 숨을 조금 들이쉬고 눈을 부릅뜰 뿐이지요. 안쇼우 씨는 이 가엾은 아이를 힌드레이가 놀려주고 있는 것을 보면 무척 화를 내었답니다. 주인은 히드클리프를 좋아했고 그가 하는 말이면 무엇이든 신용했습니다. 친딸인 캐서린보다도 이 아이를 훨씬 귀여워했으니까요. 히드클리프는 안쇼우 씨에게 그토록 사랑을 받으면서도 고맙다는 표정 하나 지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인에게 버릇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캐서린의 부모가 사망하고 나서 집주인이 된 오빠는 히드클리프를 더 이상 가족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하인들처럼 마구간에서 자게 하고 때리고 온갖 학대를 가합니다. 히드클리프는 가족들 중에서 하인의 자리로 쫓겨났고 부목사에게서 공부를 배우는 것도 그만두게 되고 밖으로 나가 일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히드클리프는 들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히드클리프도 잘 참고 견디었습니다. 캐서린이 자기가 배운 것을 가르쳐 주거나 밭에서 같이 일을 하거나 함께 놀아주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점차 두 사람 다 야만인처럼 되어갔습니다. 젊은 주인은 두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자기 눈앞에만 보이지 않으면 조금도 상관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힌드레이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세프와 부목사가 힌드레이를 책망하면 그는 자기 체면 때문에 히드클리프를 때리거나 굶겼습니다. 히드클리프가 제일 즐거워하는 것은 캐서린과 함께 아침부터 늪지로 달아나서 밤까지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캐서린이 그 벌로 부목사에게서 성서의 암송을 명령받거나 또 히드클리프가 조세프로부터 매를 맞아도 두 사람은 다시 함께가 되면 깨끗이 잊고 말았답니다. 두 사람은 앞뒤를 가리지 않게 되었답니다. 나는 곁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혼자 눈물 지었습니다. 힌드레이가 히드클리프를 얼마나 괴롭혔든지 정말 그래가지고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악마로 변하지는 않을까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흔히 보통 사람들은 서로 사이가 나빠 함께 살 수 없다면 쿨하게 떨어져 삽니다. 집주인 힌드레이도 히드클리프가 그토록 혐오스러웠다면 그 집에서 쫓아내버리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사벨라도 힌드레이에게 묻습니다. 히드클리프는 언제 무슨 짓을 했지요? 그렇게 미움을 사다니 이 집에서 나가라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건 안 돼. 그놈이 이 집에서 나가다니 살려둘 순 없어.
그리고 히드클리프는 자신을 학대하는 힌드레이에게 복수할 꿈을 꿉니다. 힌드레이에게 어떤 복수를 할까 하고 생각 중이야. 언젠가 복수만 할 수 있다면 아무리 오래 기다린다 해도 좋아요. 그놈이 먼저 죽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같은 마을의 부잣집에 남매 에드가와 이사벨라가 살고 있고 에드가도 힌드레이처럼 히드클리프를 천시합니다. 이미 성인이 된 히드클리프가 폭풍의 언덕을 떠나지 않고 차별과 학대를 견딘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 캐서린 곁에 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캐서린이 에드가의 청혼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엿들은 후에야 비로소 히드클리프는 폭풍의 언덕을 떠납니다. 그리고 7년 후 부자가 된 히드클리프가 이미 부부가 된 에드가와 캐서린 앞에 나타나 자신을 학대한 힌드레이와 자신을 천시한 에드가에게 복수하기 시작합니다. 히드클리프는 병든 캐서린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목숨처럼 소중한 당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죽어도 편안히 죽을 수가 없어요. 나를 생각해서 용서해 주세요.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화를 내면 나중에 후회해요. 부탁이에요. 당신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잔혹하고 거짓말쟁이였는지 나도 잘 알았어. 나를 경멸했어. 위로할 말 따윈 내게 없어. 도리가 없어. 왜 나를 버리고 갔어? 자, 대답해봐. 에드가에게 조금 반했다고 해서? 그건 대답이 될 수 없어. 불행도 타락도 죽음도 그리고 신이나 악마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했어. 당신 스스로 좋아서 나와 헤어진 거야. 그게 대답이야. 캐서린은 연인 히드클리프를 부르며 7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을 낳다가 죽습니다. 캐서린의 사망 소식을 들은 히드클리프는 이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보람이 없어 라고 말하고 힌드레이와 에드가에게 더욱 처절하게 복수합니다. 에드가가 딸에게 말합니다. 히드클리프를 싫어한 것은 아빠 쪽이 아니야. 그쪽에서 먼저 싫어한 거야. 그 사람은 싫어하는 인간을 상처 입히고 멸망시켜버리거든. 악마처럼 말이다. 어려서 부자 에드가는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가난한 히드클리프를 천시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천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에드가는 히드클리프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지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부자들의 이기적인 오만함 때문입니다. 이 소설에서 작가가 묘사한 복수의 방법과 전개 과정은 나에게 큰 의미가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주인공을 학대하고 천시했던 가진 자들이 보복당한다는 것입니다. 갑질하는 인간들은 보복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보복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행사하여 치열하게 복수한 주인공 히드클리프에게 나는 박수를 보냅니다. 이 소설은 작가 에밀리 브론테가 29살이었던 1847년에 출간되었고 그녀의 언니 샬롯 브론테가 발표했던 소설 제인 에어가 성공적이었던 데에 비하여 폭풍의 언덕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지독하게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영국은 10명 중 9명이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었다고 하니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 대부분이 기득권 가진 자들이었을 것이고 그들은 가진 자들에게 복수하는 못 가진 영웅의 이야기가 널리 퍼지는 것을 싫어하여 이 소설을 외면하고 욕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맹률이 크게 낮아진 지금은
이 작품이 세계문학 역사상 최고 걸작 중 하나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은 반드시 이 소설을 읽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못 가진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천시하면 이 소설에서처럼 보복당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학대나 멸시를 당하고 있는 못 가진 사람들은 이 소설을 통해 가진 자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기 바랍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이야기하는 인간들은 대부분 위선자들입니다. 작가 에밀리 브론테는 히드클리프의 입을 통해 위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오직 하나밖에 없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는 식으로 내가 이제까지 그로부터 받은 괴로움을 그가 같은 고통으로 완전히 당해보는 거야. 상대가 먼저 고통을 주었으니까 먼저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조금은 용서할 수 있지. 감사합니다. 상대가 먼저 고통을 주었으니까 먼저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조금은 용서할 수 있지.